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전북의 인구 감소 현상은 전주를 제외하면 시 지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토연구원 조사 결과 익산과 정읍 등 4개 시는 인구가 계속 줄고 기반시설이 남아도는 축소도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김제시의 한 외곽 지역입니다. 거리에서 주민들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은 취업을 위해 떠났고 남아있는 주민은 점점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남자들 저 방으로 하나, 이 방으로 여자들 하나 바글바글 했었지. 밥도 2잔에서 먹고 작으면 더우고. 근데 이제는 많이 줄었어. 김제시의 인구는 1975년 22만 1000명에서 2015년 8만 4천 명으로 60% 이상 줄었습니다. 정읍시와 남원시 또한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익산시 인구는 2000년을 최고로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다 보니 이들 지역의 빈집 비율은 10%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제 혼자 나오면은 다시 따라갈 수가 있고 또 혼자 살다가 죽고 들어도 않고 그러니까 빈집이 이렇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러한 도시 축소 현상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재정 자립도가 해마다 3~4%씩 감소하면서 의료와 복지 등 공공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역 공동체에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여전히 인구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성장 중심의 도시 기본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이러한 정책은 남아있는 주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도시 축소 현상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국토연구원은 도시 규모를 인구에 맞게 축소시키면서 공공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예 그냥 패러다임 자체를 그냥 전환을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체계적으로 우리나라 도시계획 관련된 정책들을 한번 재편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국토연구원은 또 축소 도시의 경우 정책 목표를 인구 증가가 아니라 남은 인구의 삶의 질 향상에 맞춰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다음 달 중순까지는 학교마다 체육대회나 체험학습 같은 야외 활동 수업이 많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고 정부의 대응 매뉴얼도 강화되면서 학사 일정 짜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 체육대회. 모처럼 미세먼지 없는 맑은 날씨 속에 아이들이 신나게 뛰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미세먼지 없는 날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어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제 수치가 조금이라도 높다고 하면 아이들이 나가서 체육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야외 활동을 하든지 하다못해 그냥 등 하굣길도 많이 걱정이 돼요.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일선 학교에서는 체육대회와 체험학습 등으로 야외 활동 수업이 많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학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초등학교는 5월 초로 예정된 체육대회를 무기한 연기했고 소풍 등 현장 체험학습도 일정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또 학교별로 미세먼지 나쁨 예보가 발령되면 야외 체육 수업을 실내에서 진행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대처하는 방안, 야외 수업을 자제한다. 그러면 실내 수업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실내 수업을 다 할 것이냐. 근데 실내 체육관을 준비를 한다. 근데 이것도 당장 준비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부도 야외 수업 자제 적용 기준을 기존의 예비주의부에서 나쁨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학교 내 공기질 측정에 초미세먼지를 추가하는 등 대응 매뉴얼을 강화했습니다. 봄철 불청객 미세먼지가 실록의 계절에 펼쳐지는 각 학교의 야외활동 수업 풍경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진안은 본래 청정지역이기도 하지만 전북도민의 식수원인 용담댐이 있어 환경보존의 필요성이 더욱 큰데요. 진안군이 이른바 삼노운동을 비롯해 환경보존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담호를 굽어보는 지난해 한 마을에서 주민들이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도시라면 일상화된 일이지만 쓰레기를 태우거나 묻는 게 더 익숙한 농촌에서는 아직은 낯선 풍경입니다. 처음에는 거부를 많이 했어요. 하기 싫다. 뭔 쓰레기를 시골에 살면서 분리수거를 하냐. 농촌 쓰레기 문제로 고민하던 진안군은 2014년부터 쓰레기를 안 태우고 안 버리고 안 묻는다는 이른바 삼노운동에 나섰습니다. 마을마다 분리수거함을 둔 것도 모자라서 따로 감시체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리수거 활동이 차츰 자리를 잡아가면서 최근 4년 새 진안 지역 재활용품 수거량은 무려 8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쓰레기 발생량도 14%나 줄었습니다. 우리 진안은 청정 환경이 우리가 가진 고유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그 청정 환경을 지켜내는 일이 우리 진안의 미래 희망이라고 생각하죠. 이 같은 정책은 도민들의 식수원인 용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버려지는 폐오일을 수거하기 위해 농기계 엔진오일도 무상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땅에 버리시거나 묻으시고 그러시죠. 근데 지금은 폐오일 교환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갖고 오셔가지고. 우렁이 농법을 확대하고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해 용담호에 흘러드는 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데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1월 열린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진안군은 청정 환경의 이미지가 높아지면 귀농, 귀촌 등 인구를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전주의 봄과 함께 다양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전주국제영화제가 개막됐습니다. 영화의 거리에서 열린 개막식엔 국내외 유명 배우와 감독들이 참석해 독립영화축제의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화제의 상징인 붉은 카펫 위로 배우들이 등장하자 환호성이 터집니다. 배우 하지원과 수혜, 박해일 등 국내외 유명 배우와 감독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영화제 개막을 축하했습니다. 개막을 손꼽아 기다린 영화 팬들도 축제의 시작을 반겼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와서 기분 좋고 유명한 배우들이랑 작품들 볼 수 있어서 너무 기대되고 좋아요. 지금은 개막식이 끝나고 개막작 우리는 같은 꿈을 꾼다 몸과 영혼이 상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베를린 국제영화제 황금곰상을 받은 이 영화는 우연히 꿈을 공유하게 된 남녀의 교감을 그렸습니다. I wanted to put the accent on everything what connects us people in a very divided world. 이번 영화제에서는 58개 나라 229편의 영화가 관객들을 만납니다. 영화 표현의 해방구라는 슬로건처럼 정치와 종교, 미학적 표현의 한계를 뛰어넘는 다양한 작품이 스크린에 오릅니다. 올해는 2,000석 규모의 돔 상영관이 마련돼 날씨 걱정 없이 영화와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 영화의 거리에서는 폐막일인 다음 달 6일까지 다양한 이벤트와 공연, 영화인과의 만남의 장이 열립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올해 영화제 기간엔 58개 나라 약 230편의 작품이 상영됩니다. 상영작 수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영화제 프로그래머가 추천하는 작품과 영화제를 알차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하원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떤 영화를 골라야 할지 고민이라면 프로그래머의 추천작을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한국 영화 가운데는 80년대 도시개발 붐으로 중산층이 됐다가 IMF 이후 거품처럼 무너진 가족의 이야기 버블 패밀리, 유럽 5개 나라를 돌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직지의 흔적을 찾는 금속활자의 비밀 등이 추천작에 올랐습니다. 버블 패밀리나 B급 며느리, 금속활자의 비밀처럼 미시적인 주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한국 사회의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던지고 개막식과 폐막식이 치러지는 이곳 전주 돔 상영관에서는 매일 밤 비교적 대중적인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영화 리베라시옹 데이는 사상 처음으로 평양에서 공연한 유럽 출신 락밴드의 좌충 우돌 공연기를 담았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락밴드 라히바흐는 영화가 끝난 뒤 직접 공연도 펼칩니다. 버려진 쌍둥이를 키우는 10살 소녀의 이야기 리틀 하버. 그림자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셸 오슬로 감독의 이반 차레비치와 공주 등 가족 영화도 많습니다. 또 실험적인 작품들과 함께 또 그런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또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또 재미있는 작품도 많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영화의 거리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거리 공연을 즐길 수 있고 전주 돔상영관에서는 관객 파티도 열립니다. 또 남부시장 청년몰은 영화 포스터 전시 등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부안군 진서들역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첫 모내기가 실시됐습니다. 무주군이 세계 태권도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막바지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이항기가 지나간 자리에 모가 줄을 맞춰 가지런히 자리 잡습니다. 부안 지역의 쌀 농사 시작을 알리는 첫 모내기가 진서들역에서 실시됐습니다. 농민들은 올해도 풍년이 이어져 가을에 맛있는 햅쌀을 맛볼 수 있도록 기원했습니다.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준비 상태를 점검하는 추진 상황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무주군은 선수와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게 해서 태권도 성지 무주가 전 세계인들의 머리와 가슴에 남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이 2019년에 열릴 전북 도민체육대회 개최지로 확정됐습니다. 고창군은 2001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한 경험을 살려 화합의 한마당을 이끌기로 했습니다. 익산 마동 자율방범대가 전북지방경찰청의 평가를 거쳐 베스트 자율방범대에 선정됐습니다. 익산 마동 자율방범대는 여성과 취객의 안심 귀가 활동을 펼치는 등 범죄 예방에 적극 나선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북도의회가 의원들의 쌈짓돈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재량사업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통해 재량사업비를 편성하지 않되 폐지할 뜻이 없다고 버틴 전북도의회는 최근 여론이 나빠지자 의원 한 명에게 5억 5천만 원씩 지원되는 재량사업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편성된 재량사업비의 경우 추경 예산 때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도의회는 2011년 감사원 감사 이후 재량사업비 편성을 포기했다가 슬그머니 예산을 부활시킨 전례가 있어서 이번 폐지 선언이 제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서남대 의대가 최종적으로 의학교육 평가 인증을 받지 못하면 내년도 서남대 의대 입학생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남대 의대는 지난 12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평가에서 불인증 판정을 받았고 교육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평가 인증을 다시 받으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서남대 의대가 6월까지 인증을 받지 못하면 의료법 시행 이후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되는 첫 사례가 되며 사실상 내년 신입생 모집도 정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한옥으로 공시가는 16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최저가는 정읍시 산회면에 있는 주택으로 62만 7천 원이었습니다. 올해 전북의 주택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3.3% 올랐고 시군에서는 완주군의 상승률이 5.1%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시군구 민원실과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 29일까지 열람하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3도, 익산 22도 등 20도에서 23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도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6도로 10도 안팎의 큰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맑겠지만 대기가 건조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